안녕하세요. 저는 완도에 사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헤어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엄청난 반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내막으로 큰 고통이 뒤따랐죠. 그런데도 모든 시련을 감수하며 이겨냈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이따금 그때의 일이 떠오르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소위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촉망받는 외아들이었어요. 대대로 교사 집안으로 저 또한 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그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 감히 우리 집안에 그런 애를 들이려 하니?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런 기집애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 엄마처럼 네 앞길에 도움될 만한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게 내 조다. 엄마 말이 맞다. 결혼은 둘이 마음 맞아서만 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마치 샘 같은 거다.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리저리 따져가면서 골라야 하는 거야. 장차 교사 돼서 나처럼 교장이 될 아이가 그런 되먹지 못한 아이와 결혼하겠다고? 정신 차려라.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 며느리로 들일 수 없어. 더 이상 그 아이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면 우리가 나서서 둘 사이를 떼어놓으마. 그리 알고 당장 정리해. 이번 주 주말에 좋은 선자리 잡아놨다. 아버지, 결혼이 장사하는 건가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어찌 사랑은 제쳐두고 이득만 보고 결혼하란 말씀이세요? 어찌 한심하게 사랑 타령이야? 미래 생각 안 하고 없는 사람들이나 한가하게 사랑 타령하는 게다. 넌 그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대대로 교장까지 올라간 집안이며 나중에는 내 뒤를 이어 학교 이사장이 될 몸이야. 그런데 어째서 그런 하찮은 아이에게 붙잡혀 있어? 넌 지금 사랑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다. 이제 교사 생활 시작이다. 잘 이어서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해야지. 그깟 기집애가 뭐라고 이 난리냐? 우리 집안에 티끌만큼도 도움되지 못하는 집안, 우린 반대다. 끝까지 부모 말 거역할 거면 호적파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는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안도 가난했고 배움도 짧았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이지만 저는 그따위 거 다 제쳐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그 자체만 봤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설득했지만 매번 같은 말이 돌아왔어요. 뭐 하나 도움될 구석 없는 애와 당장 정리하라고 하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사랑은 위태로운 줄 알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아빠가 된다고? 응, 자기랑 나 부모가 된대.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더라. 나도 병원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 계속 실감도 안 되고. 우리 이제 어떡해? 아이가 생겨버렸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머리를 3개 맞은 듯 멍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빠가 된다는 말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교대 졸업하고 갓 초임교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으니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은 여자친구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래도 지워야겠지?
우린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무엇보다 자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시니까 결혼도 반대하시는데 뱃속에 아이까지 임신한 걸 아셔봐. 날 더 싫어하실 거야. 여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려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걱정되어서였겠죠. 그 말을 들으니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이 생긴 건데 난 기뻐하지 않고 걱정만 앞섰구나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뱃속의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 지우지 마. 우리 아이인데 어떻게 지워? 우리 낳자. 결혼해서 우리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아이까지 생겼는데 우리 부모님도 더 이상 반대 못 하실 거야. 내가 우리 결혼 허락 꼭 받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마. 알겠지?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길로 당장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리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매우 놀라시며 난리를 치셨어요. 뭐? 임신? 그게 집에 뱃속에 네 아이가 생겼다고?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니? 제대로 발목 잡히게 생겼네. 그 앙큼한 것이 널 잡으려고 임신까지 할 줄이야. 그 애가 네 애라는 게 확실하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당연히 제 아이죠. 그럼 여자친구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건가요? 그럼 뭘 믿고 네 아이라 생각하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일수록 양심이고 뭐고 없는 법이다. 너 하나 잡고 물고 늘어져서 팔자 고치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아이 네 애 아니야. 분명 다른 놈의 아이를 뵌 걸 거다. 아버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못마땅하다고 그런 생각까지 하세요? 제 여자친구 저 두고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에요. 제 아이 확실하다고요.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허락? 허락은 무슨 허락? 죽어도 허락 못한다. 당장 그 애 지워. 배도 많이 부르지 않았으니 지울 수 있을 게다. 내가 이원장 소개해 줄 테니까 조용히 가서 지우게 해라. 아무리 반대하신다고 해도 본인의 손재가 생겼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핏줄보다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하셨던 거죠.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기적이고 아들의 삶이 불행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같았어요. 결국 제 마음은 비뚤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 아이예요. 엄마, 아빠, 손주고요. 그런데 어찌 그리 쉽게 지우란 말씀을 하세요? 한 아이의 생명보다 부모님 체면이 더 중요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한들 저는 제 아이 지킬 겁니다. 부모님이 죽어도 허락 못 하신다면 좋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죠. 앞으로 아들 없는 셈 치세요. 저는 제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보란 듯이 가정 꾸릴 겁니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기어이 우리 뜻 꺾고 그 아이 낳겠다고? 너 미쳤니? 한심한 놈. 그 계집이 뭐라고 부모 말까지 거역한다는 게냐? 감히 낳고 길러준 부모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세상 천지에 자식이 부모 버린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 당장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애 지운다고 말씀드려. 얼른. 아니요. 저 그동안 살면서 부모 말씀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늘 하시는 대로 해왔고 가고 싶은 대학까지 포기하면서 부모님 뜻에 따라 교대 갔다고요. 그럼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만큼은 들어주시면 안 되냐고요. 저도 이제 싫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뜻에 따라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 거라고요. 교사도 그만두고 다시 제 인생 찾아 나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큰 벽에 부딪히고 궁지에 몰리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집안을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반항 한 번 없이 늘 착하기만 하던 아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했을 때 적잖이 놀라신 듯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교사직을 내려놓을까봐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집안 체면이 중요했던 분들이니 그럴만도 하죠.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군요. 그렇게 받고 싶었던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 저는 제 여자와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해라. 혼전 임신이다 뭐다 여러 사람 입 오르내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원장한테 이야기 잘 해뒀으니 병원 진료 꼬박꼬박 받게 하고 지어준 한약도 잘 챙겨 먹게 해라. 그렇게 반대하실 때는 언제고 막상 결혼 허락하시니 뱃속의 아이를 끔찍이도 챙기셨습니다. 검진일에는 부모님께서 꼭 같이 따라가셨고 산모에게 좋다는 약까지 꼬박꼬박 챙겨주셨어요. 살짝 유산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잘 커좋았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잘 커가는 아이를 보며 결혼 준비를 서둘렀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을 때 저는 이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친구가 없어지다니요? 그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신부 대기실에도 그 어디에도 없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애까지 덜컥 임신해놓고 감히 결혼식 날 도망을 쳐? 도망이라뇨?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여자친구가 왜요? 그럼 없어진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전화도 안 받고 도통 보이질 않는데 사람들 다 불러놓은 자리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제 어쩔 거야? 이 되먹지 못한 기집애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이래서 나와 네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던 거다. 없이 자란 것들은 꼭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핸드폰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제게 문자를 한 통 남겼더군요. 이렇게 떠나서 미안해. 아무래도 결혼을 못할 것 같아. 내가 오빠를 속였어. 뱃속의 아이, 오빠 아이 아니야. 정말 미안해. 다 잊고 날 찾지 말아줘. 믿을 수 없는 문자 내용에 그만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 행동에 아버지는 핸드폰을 주워들고 문자 내용을 확인하셨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아이가 아니라니. 이 요망한 것. 이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다른 놈 애로 네 발목을 잡고 늘어지려 한 게야. 이래서 없는 것들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거다. 차라리 잘 됐어. 결혼식 올리고 알게 된 것보다 그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야. 네 할아버지가 도우셨다. 넋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결혼식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당장 여자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여자친구는 없었어요. 갈 만한 곳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하루하루 폐인처럼 살아갔죠. 수소문하며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다 술에 빠져서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 처박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는 인맥을 동원해 제 교사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뒤에서 도와주고 계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언제까지 한심한 꼴로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온 줄 알아? 네 학교 교장 만나서 술이며 뇌물이며 온갖 걸로 꼬드겨서 겨우 휴직계처리 연장했다. 대체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를 해야 해? 이쯤 했으면 정신 차리고 원래 네 삶으로 돌아와야지. 언제까지 부모 실망하게 할 게냐? 부모님은 제가 다시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셨습니다. 혹여라도 저로 인해 대대로 교사 집안이었던 명성이 끊어질까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나요? 그 배신감은 비수로 돌아와 제 마음과 정신을 황폐화하게 했습니다. 무려 1년이란 시간을 말이죠.
참으로 지독하더군요. 다시 문 밖으로 걸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매일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시달리던 저는 정신이 어떻게 될 것처럼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잊을 수만 있다면 다른 일에 몰두해야 했어요. 그렇게 다시 교직에 복귀해 기계처럼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부모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라며 부추기더군요. 교직 생활한 지 어느덧 8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이만큼이면 우리도 많이 기다려줬다. 이제 그만 알맞은 집안의 자식과 연을 맺어야지. 생각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애 잊지 못한 거냐? 8년이다. 무려 8년이란 시간이 지났어. 그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 다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줘야 해? 나이 더 먹기 전에 선 봐서 결혼해라. 너 속이고 배신한 그런 되먹지 못한 아이는 그만 놓으란 말이야. 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애써 일에 매달려 달려온 날들. 그 날들은 그저 밉지만 보고 싶은 그 여자를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한 시간이었어요. 제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고 결혼식 날 그렇게 도망가 버렸지만 참 못나게도 여전히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집착인지 오개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랬죠. 그래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순순히 잊지 못하는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결혼하라며 저를 압박했고 부딪힘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떠나고자 결심했습니다. 아니 김 선생, 갑자기 정근이라니. 그것도 안도로? 제정신이야?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서 교사 생활하고 싶어 난리인데 자네처럼 능력되는 사람이 뭐하러 그런 지방에 내려가? 지쳐서요. 머리 좀 식힐 겸 내려가고 싶습니다. 마침 바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지방으로 정근 신청한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후회할 거라고 붙잡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못 이겨 빈 껍데기인 채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서 머리와 마음을 식히며 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그곳은 제가 사랑한 사람의 고향이었거든요.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제 여자친구의 흔적이 있는 곳. 그곳에서 평화로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굴하지 않고 짐을 챙겨 완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동네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가르치러 온 선생님이세요? 서울은 신기한 것도 많고 놀 것도 많다던데 진짜 그래요? 그래, 내가 너희들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작은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그런지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서울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은 엄마들 치맛바람에 못 이겨 어린 나이부터 성적에 연연하고 아이답지 못했죠. 반면에 제가 가르치게 될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순박하게 웃으며 뛰어다니고 그 나이 아이들처럼 웃음이 많았죠. 그중에서 유독 키가 작은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끌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계속 그 아이가 눈에 밟히고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작고 왜소한 탓에 또래 아이들에게 늘 밀려서 그런 듯 했어요. 여기서 뭐하니? 친구들하고 같이 안 놀고? 애들이 저 싫어해요. 저도 애들이랑 놀기 싫고.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들이 왜 재훈이를 싫어해? 그렇지 않아. 선생님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쟤들보다 키도 작고 약해 빠져서 축구에 절대 안 끼워주는데요. 그리고 툭하면 우리 엄마를 얼마나 놀리는데. 엄마를 놀린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제가 키도 작고 만만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모여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재윤이는 늘 한 구석에 앉아 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신경 쓰여서 왜 같이 안 오냐고 물어본 거였는데 아이들이 재윤이를 놀린다고 하더군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 더 말을 붙여보고 싶었으나 재윤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하게 그 아이가 신경 쓰였어요.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풀 죽어 있는 모습이 딱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재윤이에게 다가갔어요. 재윤아, 선생님이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심심하게 혼자 놀고 있는 재윤이에게 다가가 미니카를 보여줬습니다. 땅에 미니카를 내려놓고 손에 든 조종기를 미니카를 조종해 보여줬어요. 재윤이는 눈을 반짝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짠! 재윤, 너 미니카 본 적 있어? 우와, 이게 뭐예요? 진짜 멋있다. 그렇지. 재윤, 너도 한번 해볼래? 진짜 해봐도 돼요? 그럼. 자, 잡아봐. 선생님이 알려줄게. 여기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야. 이건 옆으로 회전하는 거고. 재윤이에게 서울에서 가져온 제 미니카 장난감을 건네줬습니다. 재윤이는 미니카를 조종하는 게 재미있는지 신나했어요. 아이들에게 재윤이와 같이 놀아주라고 이야기한들 아이들은 듣지 않고 고집부렸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라 마지못해 네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재윤이는 또 혼자였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재윤이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말입니다. 재윤아, 이 미니카 선생님이 언제든 빌려줄 테니까 심심하면 선생님 찾아와. 알겠지? 정말요? 아싸! 감사합니다. 재은이는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 이후에 심심하면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다 하원한 시간에도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들과 한창 뛰어놀 나이일 텐데 얼마나 심심할까 싶어 딱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욱 마음 써서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재훈이와 저는 제법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같이 축구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낚시도 하러 가고요. 재훈이 얼굴에는 점점 미소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못다한 서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거칠게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너 얼른 이리 와. 선생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학교까지는 무슨 일로? 아니 너희들 얼굴이 왜 그래? 우리 반 학부모님이 씩씩거리며 아이들을 우르르 데리고 교실에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몇몇 아이들은 코피가 터져 있었고 얼굴이 긁히고 맞은 상처가 보였어요. 딱 봐도 싸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도대체 애가 얼마나 독하고 발랑 까졌으면 남의 집 귀한 애들을 이렇게 때릴 수 있대요? 이번 일 그냥 못 넘어가겠으니까 당장 이 아이 엄마 부르세요. 재윤이 저놈의 자식이 툭하면 우리 아들 때리는 통에 화병이나 죽겠다고요. 귀에서 나도 손 못 대는 우리 아들을. 제가 뭔데 이렇게 만들어놔? 애미가 애를 못나게 키웠으니 일이 쌍딱을 만들었지. 하여간 미혼녀라 발랑 까진 거 알아봤다니까.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내가 때렸는데 왜 우리 엄마 욕해요? 그리고 저 자식이 먼저 우리 엄마 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렸지. 이놈의 새끼가 어디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죠. 그리고 애들도 있는 자리에서 말 가려 해주시고요.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정말 그랬는지 재훈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 참! 선생님도 들으셨잖아요. 저놈이 저한테 버릇없이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저 이렇게는 그냥 못 넘어가요. 이놈의 자식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놓을 거라고요. 당장 엄마 불러주세요. 학부모는 거칠게 항의하며 재훈이의 엄마를 불러달라고 난리쳤습니다. 재훈이는 분해서 주먹을 꽉 쥐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까 걱정됐습니다. 저는 학생 기록부에 있는 엄마 전화번호를 찾는데
제가 아는 이름과 낯익더군요. 순간 멈칫했지만 동명이인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이어 윤재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고 서둘러 학교로 오겠다고 했죠. 저는 재훈이 어머님이 오는 동안 상황을 풀어보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흘렀을까요? 어디선가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재훈이를 잡고 혼내더군요. 너 또 친구 때렸어? 엄마가 친구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너 정말 엄마 말 안 들을래?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해? 때릴만 하니까 때리지. 나 진짜 안 때리려고 했는데 쟤들이 자꾸 엄마 놀리잖아. 엄마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먼저 엄마 놀린 건 쟤들인데 왜 나만 혼내냐고. 쟤들이 먼저 엄마 보고 미혼모라고 했단 말이야. 남자 꼬셔서 나 낳은 거라 했다고. 성현이 엄마가 다른 아줌마랑 하는 말 성현이가 들었대. 동네 사람들이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혼했거나 버림받았을 거라고. 아니면 남자 꼬셔서 나 낳았다고 수군거린단 말이야. 애들이 자꾸 엄마 욕하면서 나한테 아빠한테 버림받은 놈이라고 놀리잖아. 그러니까 때렸지. 그걸 어떻게 참아? 뭐? 그게 사실이야?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만 혼내? 왜? 엄마면 내 편 들어줘야지. 왜 내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혼내는데? 재훈이는 서러웠는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럽게 울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재훈이를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돌처럼 굳어서 그저 윤재 엄마라는 사람만 쳐다볼 뿐이었으니까요. 재훈아, 네가 왜... 그렇습니다. 제 눈앞에는 결혼식 날 도망갔던 제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은이의 엄마로 8년 만에 나타난 거죠. 재은이 역시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서는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이내 저를 안고 울고 있는 재은이의 손을 확 채가니 재은이를 품에 안고 꼭 숨겼습니다. 마치 제가 보면 안 된다는 듯이요. 성현이 어머니, 오늘 우리 아들이 성현이 때린 거 죄송해요. 아무리 친구가 놀렸어도 때리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아이가 많이 속 상했나 보네요. 집에 가서 잘 타이르겠습니다. 다만 성현이도 2번 다시는 그런 말로 우리 애 놀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놀리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자, 재훈아. 재은이는 재은이를 데리고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재은이가 모두 실토한 탓에 민망해진 성은이 어머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성은이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텅 빈 교무실에 혼자 서서 재은이가 나간 곳만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8년 동안 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며 겨우 참았는데 이렇게 다시 눈앞에 나타나니 더욱 참을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8년 전 문자로 제게 말했던 것처럼 재은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는 듯 했죠. 고작 이렇게 살려고 날 떠났나 싶은 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원망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생활기록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문을 두드렸어요. 재은아, 나야. 잠시 이야기 좀 해. 제 소란에 재은이는 놀라서 헐레벌떡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긴 왜 찾아왔어? 이게 8년 만에 만난 나한테 할 말이야? 너 정말 잔인하다. 왜? 그럼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웃어줄 줄 알았니? 우리 8년 전에 끝난 사이고 더 이상 엮일 일 없어. 너도 알잖아. 나 다른 남자아이 낳아서 혼자 이러고 살아. 너한테 지은 죄 이렇게 박복한 팔자로 갚고 있다고. 더는 나 찾아오지 마. 너한테 해줄 어떠한 말도 없고 이렇게 다시 만나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돌아가.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줘. 여기까지 왔는데 답해줄 수 있잖아. 8년 전 그때 왜 결혼식 당일 사라졌는지 누구의 아이냐고 묻지 않을게.
다른 아이를 임신해놓고 왜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그것만 말해줘. 하필이면 왜 결혼식 당일 날 버렸는지 말이야. 재은이는 한껏 날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며 독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알고 싶어? 좋아, 말해줄게. 그 당시 너 말고 만나는 다른 남자 있었어.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 재던 중에 그나마 넌 대단한 교사 집안이고 꽤 사니까 너랑 결혼하려고 한 것뿐이야. 제대로 팔자 한번 고쳐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널 속이고 결혼하는데 너한테 못할 짓이라서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이제 됐니? 그러니까 더는 나 찾아오지 말고 기억 속에서 나란 사람 잊어. 그냥 천하의 못된 년이라 생각하고 묻어줘. 그리고 우리 재훈이 학교 옮길 거야. 네가 내 아들 담임인 걸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 재훈이 가져서 결혼식 파토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애 잡을지 누가 아냐고. 나 불안해서 못 보내. 그러니까 당분간 집에 데리고 있을게. 재은이는 참으로 모질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간 재은이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되뇌다 돌아갔어요.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술을 진탕 먹고 바보같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못되게 군 여자인데 저는 참 속도 없다 싶었어요. 그런 모진 말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술에 의지한 채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고민 끝에 아버지께 연락했고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와줄 테니 부모님이 정한 집안의 아가씨와 결혼하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재은이를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그러다 괜히 재윤이까지 다칠까 염려됐습니다. 저만 사라져주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짐을 꾸려 학교를 떠나려 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짐을 챙겨 배를 타러 가는데 누군가가 저를 애타게 부르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춰서 뒤돌아보니 재윤이더군요. 재윤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 떠나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됐어. 제대로 인사 못하고 갈 뻔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재윤이 이제 학교 나와도 돼. 선생님 재윤이 사물함에 미니카 넣어뒀어. 이제 네 것이니까 재미있게 가지고 놀아. 싫어요. 선생님 없이 혼자 가지고 놀면 뭐해요? 하나도 재미없는데. 가지 마요, 선생님. 미안해, 재훈아. 엄마가 울었어요. 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 그날 엄마가 밤새 울었어요. 엄청 슬프게 울었다고요. 저 우리 엄마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선생님이랑 우리 엄마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혹시 선생님이 우리 아빠예요? 뭐?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도 선생님처럼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떠난다니까 엄마가 또 슬프게 울었어요. 옷장에서 이걸 꺼내서 울었다고요. 이거 선생님이 목걸이에 걸린 반지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서둘러 재은이가 펼쳐 보이는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재은이랑 나눠 낀 커플링이더군요.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재은이는 저를 결코 배신할 사람이 아니란 걸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싶어서 급히 재은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따졌습니다. 애 오빠가 누구야? 혹시 나야? 그때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정말 내 아이를 임신한 거냐고?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재은이 다른 사람 아이야. 그럼 왜 울었어? 내가 찾아온 날 왜 슬프게 밤새 울었냐고?
내가 떠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왜 커플링 잡고 왜 울었냐고?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 커플링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몰라.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아니, 넌 지금 날 속이고 있어. 분명 뭐가 있다고. 네가 계속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확인할게. 재훈이랑 친자감식 의뢰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 집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재은이가 저를 붙잡더군요. 그래, 맞아. 재훈이 네 아이야. 정말? 재훈이가 내 아이라고? 왜 그랬어? 대체 왜 날 속이고 결혼식 날 도망간 거야? 지켜야 했으니까. 뭐? 당신 부모한테서 우리 재훈이 지켜야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왜? 그날 결혼식장에서 있던 날 어머니가 사람 시켜서 날 데리고 나가셨어. 난 차를 타고 어딘가로 옮겨졌고 눈을 떠보니 병원 수술대더라. 당신 부모님은 우리를 속인 거야. 결혼 허락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몰래 우리 아이를 지우게 하려고 했다고. 몸에 좋은 약 지어주신 건 다 애 떨어지게 하는 약이고 진료일 때마다 같이 갔던 건 애가 떨어졌나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약을 써도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날 우리 재은이 지우게 하려 하셨다고. 말도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그런 짓을...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어찌어찌 겨우 그 수술방에서 도망치고 간신히 몸을 숨겼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본인 아들 인생 망치지 않게 하려면 기필코 애를 지워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결혼식 날 병원으로 빼돌린 거야. 당신한테는 다른 사람 아이를 가져서 도망쳤다고 둘러댄다더라. 어떻게든 찾아서 애 지울 테니 시간 좀 벌어달라며 전화를 끊는데 당신한테 연락할 수 없었어. 내 핸드폰은 어머님이 가지고 있었고 당신한테 돌아간다 한들 뱃속의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떠난 거야. 우리 아이 살리려고. 우리 부모님 어떻게 너한테 그런 몹쓸 짓을... 난 그것도 모르고 널 원망하고 미워했어. 미안해 재은아. 그동안 혼자서 우리 재은이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당신 원망 많이 했어. 재훈이는 점점 커가고 부쩍 아빠를 찾는데 너무 힘들더라. 재훈이 옆에 당신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신을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무서웠어.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봐. 그 모습 보기 싫어서 찾지 않았어. 그래서 나 혼자 재훈이 잘 키워보려고 여기 온 거야. 여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던 고향이니까. 이곳에서 재훈이를 키우고 싶었어. 당신 부모님께도 우리 재훈이를 숨길 수 있고 말이야. 재훈이 당신하고 내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이름이야. 너무 늦었지만 다시 만나게 돼서 참 기뻤어. 저는 흐느껴 오는 재은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참을 수 없는 아픔에 목 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8년 만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은이에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곳으로 올 테니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재은이의 아빠로 돌아오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저는 당장 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가 집을 다 엎으며 난리쳤어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결혼식 날 제 아내 빼돌려서 몰래 애 지우려고 하고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거짓말하면 영영 모를 줄 알았냐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어머니가 제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찌 그러실 수 있냐고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아무리 못마땅한 며느리라고 해도 뱃속에 있는 당신들 손주를 지우려 할 수 있냐고! 어쩔 수 없었다. 손주를 잃게 되는 건 비통하지만 태어나지 않는 손주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새끼가 더 중요했어. 그 아이는 네 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결혼 허락하는 척하면서 결혼식 당일에 몰래 애 지우려 하셨어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다른 사람 아이 임신해서 도망간 천하의 못된 사람 만들었냐고요? 대체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생명까지 없애야 하는데요? 왜?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 제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저로 인해 대단한 교사 집안의 명성이 이제 끊기겠네요. 저는 이제 제 아이의 아빠이자 그 사람의 남편으로 살아갈 겁니다. 2번 다시 우리 찾지를 마세요. 만약 찾는다면 당신들이 그 추악한 짓 모두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찾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제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불며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고 아버지는 2 눈을 질끈 감은 채 가만히 계시기만 하셨어요. 아무리 미워도 부모님이라 불효를 저지르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분들께 효를 다하며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제 여자와 아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저는 다시 완도로 돌아왔고 그 뒤로 재훈이 아빠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학교의 교사 일을 하면서요. 돈을 풍족하게 버는 것도 아니고 참 작은 동네지만 저와 우리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족을 찢어놓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꼭 지킬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